토론 시간이 다가옵니다. 중요할 것 같아서 제 폰으로 녹화를 뜹니다. 참말로 우리 남원의 가야고봉군 사진을 다른 사진을 집어넣었는데요. 지적을 했더니 바로 PPT 자료는 교체를 하고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합니다. 주제를 인날 공부가 가야사 보건 이런 제목으로 설정을 해서 4개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회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의 그 포인트가 어떻게 좀 전달이 됐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저희가 발표는 2시간을 했는데 토론도 2시간, 아마 1시간 반 정도에 허락될 것 같습니다. 근년에 비추어서는 국회 토론에 시간을 했던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발표자들은 전부 소개를 했으니까 토론자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노영석 기자 오셨습니다. 경북대학의 이용현 교수 오셨습니다. 창원대학의 남재우 교수 오셨습니다. 군산대학의 곽장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김해 대동동 박물관의 송원영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 토론자분들 토론에 좀 왕성하게 참석해 주시고 발표자분들도 시간 없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원래 가야사 공부를 아까 이근희 교수님께서 40년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그 진해 공부만 했지 전파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이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가야문학원에 와서 20년 교편을 잡으면서 썼던 논문들을 가야 제국사 연구라는 타이틀로 한 7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제가 그거보다 조금 전에 썼던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 그거는 좀 팔립니다. 아마 겨우 5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거는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우리 연구자들도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임나일 본부설의 극복과 가야사 보건인데요. 이근우 교수님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일본에 와서 대학에서 서고 안에 들어가서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임나 일본 부서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일본 서기의 비판적 활용 그리고 가야 고고 자료의 새로운 확인과 해석 이 2가지 축이 지금 현재 가야사 연구가 나름대로 혁명적으로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기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 서기의 그 비판적 활용, 그 비판에 별로 주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서기를 활용하면 임나일 본부론자, 요새 말로 하면은 토착 왜곡, 이런 곳으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이 주제에 관련해서 간단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요. 저희 이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에는
이걸 알더라고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일본서기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개체기 흠명기 같은 경우 5세기, 6세기 같은 데에 대한 기술을 보면 이거 일본서기가 아니고 한국서기 같은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습니다. 일본 자체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관한 기록이 거의 다고요. 그 중에서도 가야에 관한 기록이 임나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서술이 분량을 가지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6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학회에서 천관우 선생님이 복원가야사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일본서기는 위선은 아닌 것 같고 흥미로운 책이다.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건 비판을 해서 잘 걸러보면 그 속에 바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지 않은 가야사의 일들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건우 선생님이 논문 제목도 글쎄 논문이죠. 논문 제목도 복원가야사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서기는 위서다라고 하는 주술에서 해방을 시켜준 게 청관우 선생님의 1976년에 선언이 아닌가. 77년까지 상중하로 집필 하셨던 복원가야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임나일본무설의 극복이 곧 가야사의 복원이다. 나중에 좀 언급이 되겠지만 사실 청건우 선생님은 임나일본부는 곧 임나백제부다. 일본 대신 백제를 대체하면 진실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백제군 사령부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에마치 야스카즈가 임나흥망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우리가 보니까 임나흥망사가 아니고 가야흥망사, 임나흥망사, 가야흥망사가 아니고 일본의 가야 지배 흥망사가 된 거죠. 근데 또 일본을 백제로 대체해놓고 보니까 청관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가야 지배사 이런 그 복원이 됐거든요.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게 임나일본부의 부자죠. 부라고 하는 거 한대에 이른바 장군이 설치하는 천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나가서 사막, 상군, 장사 세 개의 부를 두어가지고 설치하는 막부에서 비롯된 통치기관, 행정기관입니다. 임나일본부라고 써 있으니까 부는 글자로부터 보면 틀림없이 통치기관이에요. 자, 이거 임나일본부라고 써 있는 걸 이걸 통치기관 이외에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저도 81년에 석사 논문을 낼 때 가야에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보니까 10편이 꼭 10편이 됐었어요. 마지막 10편째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창원대학의 전신인가요? 마산교육대학 논문집에 가야 관련의 논문이 실려 있어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논문집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10번째 논문이었는데 첫 문장이 가야의 뻘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고 시작해. 논문 아니고 수필이죠. 어쨌거나 그걸 포함해서 10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당시에 수많은 가야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된 역시 중심이 되었던 것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없었던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심포지움을 할 때 일본 서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보고에 비유했습니다. 보고는 살은 맛있는데 잘못 먹다 보면은 그 독에 걸려서 죽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유, 보고 정도는 간단히 수술할 수 있지. 암 환자 같아. 그것도 말기의 암 환자 같아. 수술을 워낙 잘하지 않으면, 즉 암세포를 잘 도려내지 않으면 생살이 남지 않는다고 하죠. 그 암세포가 임나일본부입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그 뒤에 같이 관련되어 있는 가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서술하지 않은 역사들을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수술, 집도의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민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 지도 교수가 일본 서기 필사본 주석본을 좀 보세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바로 관청의 부자를 이렇게 읽으세요. 지금은 교토 후, 오사카 후, 대판부, 경도부 그래서 그 관청입니다. 그런데 부라고 읽지 말고, 즉 일본 말로는 후라고 읽지 말고 미코토모치라고 읽어라. 저는 그때 일본말 잘 몰랐으니까 그 따르게 또 주기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사지, 임금어자, 일사자, 잡을지자. 임금의 일을 받드는 누구?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유레카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우리 백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미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표시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확연하게 6세기 전반에 친백제, 친신라, 반신라요. 그 다음에 중반 이후가 되면은 친신라, 반백제로 돌았습니다. 이런 반백제, 친신라, 반신라, 친백제 이러한 움직임에 임나일본부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백제도 신라도 외도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대변하느냐? 결국은 가야 여러 나라의 독립유지라고 하는 서쪽에서 오는 백제, 동쪽에서 오는 신라로부터 자국들의 독립유지를 하기 위한 그거와 맞아떨어지는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일본 서기의 가야 관련 기록들이라고 하는 건 우선 첫 번째는 이른바 천황가의 광채를 빛내기 위해서 조작했던 그런 부분들 먼저 덜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야사 입장에서는 백제의 외교적인 주장. 그 일본서의 기록들에는 백제의 주장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걷어내야죠. 그러면 가야의 원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적인 주장, 그다음에 백제적인 주장을 덜어내면 거기에 가야사 복원의 길이 열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됐거든요. 개인적인 기억을 좀 회상을 더듬으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서기고 임나일본무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떤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발표 순서에 따라서 백성욱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남지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 기자님 먼저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전 창원대학에서 남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이 적기 때문에. 노 기자님은 보니까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실 제가 들어와서 앞에 모두에서도 발표자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저는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빠르면 90년대 초반 정도부터 저는 가해사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가해사를 공부했던 첫 번째 시도들도 사실은 가해사의 시작과 끝, 가해사의 발전, 가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이기 때문에 임날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에 선배들이 다 극복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날운부에 그렇게 천착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가해사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욱 선생님께서 발표한 임날운부의 극복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때까지 연구사적 이해하는 과정들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백성욱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백성욱 선생님께서 발표자가 했던 정리했던 결과물이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날운부를 임나에 파견한 외왕의 사신 또는 그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임날운부의 활동 문제는 알라구에 국한하고 있다. 물론 대가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임날운부의 등장 시점은 6세기 전반이다. 임날운부의 파견 주체는 야마토 왕권 파견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자는 올바른 가해사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일본서기에 대한 천착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갖다가 비정할 때는 충분한 토의나 검증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해사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연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일역사 공동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때까지 얘기했던 임날운부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했죠. 그런데 이 발표문에 보면은 일본 연구자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여전히 임날운부설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일본 학계의 임날운부설의 입장은 과연 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서로 접근할 수 없는 폭넓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좀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도랑이 아직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뒤에 페이지에 보면은 왜가 한반도를 경영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한 왜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있었다면 곤란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이기도 하고, 여전히 뭔가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깊은 도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해사 연구자들을 강난삭자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가해사 연구자들은 임날운부설을 갖다 인정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시각들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앞에 발표자는 백성욱 선생은 세속적인 인기 영합을 했는데, 이 세속적인 인기 영합이라는 게 뭔지 저는 세속적인 인기 영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임날운부설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들은 임날운부설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이후에, 저도 81년도 학번인데 81년도 이후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지배체제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임날운부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했던, 일본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것도 역사 연구자가.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아니면 70년대 독재 지배 체제가 있어. 그리고 80년대 이후 올백 왕정의 과정도 속에서 87 6월 항쟁의 과정도 속에서 한국 역사계는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세속적인 인기 영화 방식이 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 또 북한학계의 역사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남북 분단 체제 속에서 북한 역사 연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이 없었죠. 대부분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뭐 여기 나오는 김석행이나 조희정 선생의 책을 영인한 책을 저희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연구사 정리해서 조금 언급하는 정도였지 그런 언급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임날부무스를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사람들, 부류들이 갑자기 김석현과 조희성의 좋은 임날부무스에 대한 반박 논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남한의 역사 연구자들은 이 설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랬을 때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북한의 또 역사 연구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 발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정도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3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본 학자들의 애매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2010년에 보고서가 그게 이제 2차 보고서인데요. 그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공식 보고서도 PDF 파일로 올라져 있고, 또 한국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 간의 토론회를 했던 것도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데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 이제 토론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또 토론 과정을 보면은 그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애매한 표현은 아니고요. 뭐냐면 그 임나일본부설 등을 이루는 또는 그것을 그 근거로 삼았던 사료들에 대한 시각 차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사료들의 시각 차이가 결론에 대한 시각 차이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은 일본 서기의 그 표현들은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좀 객관적으로 볼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쪽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좀 더 그 사료 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요. 이제 한국 학자들은 그 사료는 분명히 문제가 이런 자료들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더 확실히 결론 내리지 않고 자꾸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서 팽팽히 의견이 많이 대립되고 의견 합치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 개인적 소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하마다 고사쿠 선생, 또 사토 마코토 선생,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이제 자기 소회를 말하는 것 중에 이게 너무 큰 갭이 있는 것 같다, 도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일본이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외국으로서는 크게 먼 거리에 있는 외국이 아니고,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 수천 년간 관계를 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외국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이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문화 차이가 그런 차이를 갖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고,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료라든가 사물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큰 갭이 있고 도랑 차이가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야 연구자들이 임나일보무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확산되는 이유가 뭔가?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 가야사 연구자들이 임나일보무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분명히 이 가야사 연구자들이 영어나 한문으로 논문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논문이 학술적 논문이 좀 어렵다고는 하나 한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글을 못 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해를 못 하는지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뭔지, 이거는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얘기하면은 좀 어느 대학의 교수가 이런 얘기했는데 나는 좀 다른 얘기하면은 좀 인기가 좀 올라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생각은 사실은 제가 말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답변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지금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학자들이 왜 그 임나일본부서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백 선생님은 지금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외인 사신설, 그렇죠? 외교 사절설,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외의 사절로 보는 견해, 그거 자체를 임나일본부서를 인정하고 있다고 혼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혼돈을 한다면은 그거는 한글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죠. 저는 남성 질문이 가야사 연구자들이 임나일본부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이 왜 형성되었을까를 묻는 거죠. 그렇죠. 그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그런 죄송합니다. 하시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이게 일본 열전의 사만상국 풍국설 1963년에 김석경 씨가 발표한 설인데, 아까 이근우 선생님 발표할 때 그런 말씀하셨죠. 학부 때 정말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정말 이게 임나일본부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김석경 씨가 이 설을 내세울 때는 기존의 임나일본부설,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세마스 야스카스 말송보아가 세운 그 체계가요, 간단히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 선배 학자들 또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강단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묶은 게 임나흥망사인데, 이것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설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엎으려면은 근거가 필요하고 사료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 사만상풍구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북한학교에서는 그 위에서 이제 그 이후에도 다 여기에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임나일본부설의 대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안이 과연 뭘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설을 채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이 설은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음상사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외의 사료는 이것을 제가 처음에 한 다양한 사료들, 그것도 시기를 달리하고 국적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료들에 나오는 임나 표현을 그게 전부 위설하고 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는 설이 사만상국 풍국설입니다, 사실. 그래서 북한에서는 7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에는 연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다운 연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더 이상 북한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체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북한의 체제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더 진척될 수 없는, 학문적 연구라는 게 더 진척될 수 없는 그런
체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설로서는 더 이상의 진척될 수 있는 설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묘한 그 비판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백수쌤이 지금 임나일본부론,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대해서 5가지 설을 소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국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제군 사령부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야 외인설, 마지막이 외교 사절설, 5개가 소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분국론을 부정을 하면 첫 번째 임나일본부론이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다. 좀 이상한 논리인 거죠. 학계에서는 지금 C, D, E도 있지 않습니까? 이 D라고 하는 거 이노우에 히데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 얘기니까 우리 남한 쪽에서는, 한국 쪽에서는 그 뭡니까, 백제군 사령부설, 외교 사절설 2개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국론을 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을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가 참 묘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 문헌 좀 흐리멍텅합니다. 박천수 교수님, 그 분국론에 대해서 일본 열도에서 그렇죠? 물질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물건들을 아까 보여주셨지만 그렇죠?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그 귀걸이라든지 그렇죠? 보여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국론, 즉 가야 계통의 분국이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에 있었다. 또는 일본 히로시마 옆에 오카야마 해원에 이른바 가야군이라고 아주 현대까지 그 불려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의 가야 계통의 문물들, 그런 걸 가지고 과연 거기에 분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은 이제 저는 고고학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유적 유물에 일본 열도에 있는 유적 유물에 한반도의 문물이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궁금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7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결국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구마모토에 있는 에다우나마 부분, 제가 1년 동안 거기 구마모토 대학 연구원으로 가서 한 10번 갔을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에다우나마 고분에는 결국은 거기에 대가야 검제 귀걸이 아주 최고급품이 나옵니다. 사슬을 3개 연결한 거. 그 다음에 백제 귀걸이가 또 나옵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처음에는 에다우나마의 첫 번째 매장된 사람은 대가야가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원 시민 오해천입니다. 남원시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대표 오해천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 의회와 남원시 시장에게 기문 삭제를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질타도 있었고 우리 시민들의 열띤 삭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의 차원으로 남원시 의회와 남원시장은 응답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많은 유물 유적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남원의 김은국이라는 그 국가 이름이 나오고 또 지금 요새날 우리 지역의 땅에서 가야 것으로 보이는 고분에서 그런 많은 유물 유적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에서 가야만큼 알려지지 않고 신비스럽게 존재하는 나라는 그런 국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베일을 이렇게 벗겨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헌에는 역시
승자의 기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알지 않지만 오랫동안 이 책에 남아있는 들려오는 이야기, 생활 습관, 또 우리가 어쩌면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가야에 대한 좀 인식과 공부를 넓히는데 이런 학술대회가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의 1500년 그 이상의 땅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물과 현장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고 또 그런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학술대회일 수도 있겠다.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런 것이 단초가 되어서 우리 학계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우리 남원의 운봉 쪽에 있는 가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불을 지피는 그런 학술대회였으면 좋겠다. 저희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가야 고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를 필두로 해서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 학술대회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국이라는 이름을 오늘 한번 새기면서 한번 여러 발표자님들 또 토론자님 발표하실 때 지그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선조가 되었을 1500년 이상의 그 가야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런 대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김창기 원장님과 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 특히 바쁘신 데에 참여해주신 장종환 시의회 의장님과 저명한 학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함께해준 시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더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